네,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입니다. 우수인증 설계사라 그래서, 그러니까 뭐, 반응 학급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똑같아요, 우수. 근데 이 선발 기준을 좀 봐볼게요. 그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가 제일, 행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좀, 전성기. 내 인생 전성기가 언제였을까? 제가 언제가 가장 좋았다 하면은 보통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지금이 좋을 때다, 청춘이다 하잖아요. 그게 약간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먹고 나이가 어렸을 때랑 차이점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흥이 떨어져. 나이가 들면은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생, 쉽게 말해서 이성이라고 생각해요. 이성이 언제 가장 좋았냐면은 다 다를 거예요, 개인마다. 근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연예인 중에 너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고 하냐면은 저는 SES의 그 중에서도 바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SES, 핑클, 그리고 남자 그룹 중에는, 보이 그룹 중에는 H.O.T.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마찬가지겠지만 다 세대가 다를 거예요. 누구는 뭐 BTS 시대를 살고 있는, 중고등학교 때 BTS의 시대에 살았던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블랙핑크, 그 위로는 뭐 G.O.D, 뭐 H.O.T, 그 위로는 뭐 현진영, 서태지와 아이들, 뭐 소방차, 박남정 선생님, 뭐 쭉쭉 올라가겠죠. 지금 뭐 조용필 선생님, 뭐 내 나이대에 따라 중고등학생 때 누구를 봤냐에 따라서 다 세대 차이가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SES. 그때 이 중고등학생 때가 뭐가 좋았냐면은 마음의 고동이 달라요, 고동이.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생 이때의 그 떨림과 고동, 이거는 감정이 막 요동을 치는 거야. 막 요동을. SES의 바다가 너무 예뻐.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팔았는데, 저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 그걸로 테이프를 돌려서 MP3 세대가 아니야. 그걸로 노래를 듣던. 그게 뭐죠? 여러분 그 쿠팡의 소년시대라고 했죠? 그거예요, 그거. 박남정 선생님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 카세트, 이때 SES의 노래를 듣고 SES의 포스터라 그래서 막, 이 SES는 컨셉이 천사. 등에 날개, 포스터에 보면은 SES 그 멤버 3명의 날개를 달게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해서 포스터를 제작했었는데, 이때는 뭐 노래를 들어도 그렇고 SES에, 그리고 TV 뭐 음악 프로그램 봐도 막 요동을 치는 거야, 감정이, 막 마음이. 근데 지금은 어떻느냐? 지금은 뭐 뉴진스 2024년이죠. 뭐 뉴진스 뭐 이렇게 블랙핑크 하잖아요. 아이고, 감흥이 없어, 감흥이. 아이고. 그 마찬가지뿐만 아니야. 아무리 뭐 예쁜 연예인, 여자 연예인, 뭐 예쁜 이성 뭐 봐도 그렇고, 감흥이 떨어져, 감흥이. 중고등학교 때는 막 심장의 고동이 막 이랬는데, 이제 감흥이 떨어져. 왜냐? 나이 먹은 나이 더 먹으면 이제 뭐 거의 심정지 수준에 올 것 같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이 중고등학교가 몇 년이죠? 다 아시죠? 중고등학교 3년, 중학생 3년, 중1, 중2, 중3, 고등학교 3년.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3년, 이 시험에서 유독 3년이 많아요, 3년이. 이 3년과 관련된 숫자 3과 관련된 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험을 꿰뚫면서 3년이라는 거를 좀 머리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중고등학교가 3년이라는 거. 3년. 자, 우수인증 설계사 봐봅시다. 선발 기준. 이 우수상장을 받으면은 명함부터 달라. 명함부터가 달라. 명함에 이 트로피 마크가 있어요. 우수인증 설계사들은. 근데 이 우수자들을 야 그래 혜택을 준 혜택을. 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민원 많고 하는데 너는 민원도 없고 불안전 판매도 없고 되게 깨끗하게 잘하네 하면서 손해보험협회에서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수상을 받으려면은 조건이 필요한데 동일 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 이런 거 외워야 돼요. 3년 이상 근속. 그리고 또 한 가지 3년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금융법으로 처벌받는 경력이 없어야 한다. 이게 3년이 똑같게 자동차 보험에서 3년 무사고 자동차에서도 보는 게 3년이야. 우연히 일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3년. 자동차가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보험을 막 올리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고가 났어. 그래갖고 보험 처리 받았어. 그러면 보험사에서 대물 100만 원 보상했어. 그러면 다음에 올라요. 보험료가. 이게 3년까지 적용돼요. 단 앞으로 이 사고 시점 기점으로 1년, 2년, 3년 지나잖아요. 그럼 또 무사고가 돼갖고 보험료를 깎아줘. 근데 대신에 이 3년 이내에 사고가 없어야 돼. 사고 또 사고. 그러면 계속 보험료 막 올라가. 3년 무사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건 똑같이 우수선 인증 설계사도 3년을 보는구나. 이 3년이라는 숫자를 외우고 있어야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문제 96번. 96번에 맞는 것은 96번 보니까 인증 도망가고 2년이네. 3년 아니잖아. 3년은 그러니까 열의 7 10중 8구는 3년이란 소리지 2년이란 것도 있어. 그러면은 일타강사야 너 이거 정답 2년이네. 이게 뭐야. 맞는 것인데 2년이잖아. 따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10중에 10개 중에 7, 8개를 외워야지 그 예외적인 한두 개를 외우면 쓰겠습니까? 이런 거 버려. 여러분 시험이요. 이 객관식 시험 어떻게 통과하는지 알아요? 이게 100점짜리 시험이 아니에요. 이 공무원 시험 하는 이게 지금 공무원 시험이 아니고 수능이 아니잖아요. 수능이.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100점 중에 60점만 맞으면 돼요. 100점 중에 60점 운전면허도 그거 맞나? 100점 중에 60점 맞는 시험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 그러면 보세요. 객관식 시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험 쉽게 통과하는 방법은 난이도가 있잖아요. 이 시험 난이도가 상중하가 있어요. 상중하.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수능도 수능이 그 수학 시험, 수리 영역이 1번은 엄청 쉬워. 누구나 다 맞출 수 있게. 근데 갈수록 막 지문도 길어지고 막 어려운 문제도 나와. 영어도 똑같고. 상중하는 난이도가 나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포기. 하는 떠먹여주는 거야. 하는 그냥 당연히 맞춰야 되고 여기가 이제 쇼부. 여기가 이제 쇼부. 그리고 상은 성소녀 영역이라 그래서 독소 불가침 조약이야. 침범하면 안 돼. 여기는 포기. 고도법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피야, 피. 피를 껍데기라고 하잖아요. 일타 쌍피 할 때 그 피 껍데기를 많이 모아갖고 점수 내는 거야. 이 시험 합격이. 그리고 청단, 홍단, 고도리. 이 싸움이야. 청단은 누가 우연찮게 청단, 홍단, 고도리를 나누냐. 대신에 광은 버립니다. 광은 팔아야죠. 4명이서 하면 광 팔잖아요. 이 5광이라 그래서 뭐 8광, 3광 뭐 많잖아요. 빛광 뭐 있잖아요. 광 버립니다. 버려. 여러분 이거 지금 문제 보면은 이 96번이 고야고 광야 광 상중하 최상 이게 지금 틀리라고 여러분 틀리라고 되는 거예요. 틀리라고. 여러분 80점 90점 고득점 합격선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버려야 돼. 이거를 여러분이 이 시험을 쉽게 합격하고 싶잖아요. 누가 막 이거 다 막
방대한 양 다 외워서 이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효율적으로 해야지. 효율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이 중하를 맞춰서 금방 합격할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문제가 되게 쇼크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쉬운 문제만 싸그리 잡아서 합격한다.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이게 효율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 그랬고, 여러분 이 지금 앞에 교재가 제가 다 건너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거 막 드립다 외우려고 다 여러분 그렇게 그거는 정말 시험 프로세스를 모르는 사람이나 막 이거 어떻게 다 외워 막 이러지. 여러분 이거 중하 맞추면 금방 합격해요. 그게 바로 시험 비법이에요, 비법. 똑똑한 사람은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딱 여기 나와갖고 99번 인수인증 설계사 선물 요구 맞는 것은 불완전 판매가 0일 것. 불완전 판매는 또 뭘까? 불완전 판매는 아까 제가 고지음 얘기한 것도 불완전 판매가 일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막 야 너 고지음 감기 고지하지 말고 그냥 막 가입해. 이게 불완전 판매. 그리고 여러분 민원 뭐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민원 금융감독원이 민원 넣잖아요. 여러분 막 보험사고 분쟁이 생겼어. 그러면은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보험금 안 준다. 막 민원 넣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진짜 이 불완전 판매를 뭐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했다면은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소급하는 거. 이게 진짜 1위, 부동 1위 종신보험. 여러분 종신보험이 예전에 엄청 막 한창 유행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과거에. 이게 뭐냐면은 이 불완전 판매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막 브리핑 불법 브리핑이라 그래서 어떻게 막 보험을 팔았냐면은 막 공기업 뭐 사기업 예전에 카드 팔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카드 예전에 90년대 IMF 그 카드깡 할 때 막 백 들고 가갖고 막 똑똑 문 열고 방문 판매라 그래서 막 아줌마들 막 백 가짜 가방 가져와서 카드 발급해주면 가짜 가방 하나 드릴게요 해갖고 막 가입했잖아요. 그게 불완전 판매예요. 그러니까 보험도 똑같아. 보험도 막 기업 같은 데 방문을 해. 마트에서도 막 이렇게 막 골라 잡아 해갖고 막 사람들 모아놓고 보험을 막 파는 거야. 연금 판매한다고. 알고 보니 종신이었네. 왜 이렇게 팔았냐면은 종신이 수당이 세요. 그냥 다 건너뛰고 수당이 세고 연금 수당이 없어. 왜냐면은 회사 입장에서 계약자 입장에서 이거는 유리하고 이거는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라고 가입을 안 했어. 나는 연금인 줄 알았어. 막 얘기하는데 설계사가 연금을 가입시켰는데 그런가 보다. 나는 연금 가입된 줄 알아본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10년 후에 돈 다 냈어. 나 연금 받아야겠네요. 딱 보니까 종신보험이야. 민원. 금융감독 민원. 야 임마 이거 종신보험 왜 연금을 팔았어? 바로 꽝. 보험사 이거 찍소리 못해요. 이게 바로 불완전 판매예요.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파는 거. 대표적인 불완전 판매 사례다. 이 99번 보면은 이 불완전 판매 건수가 빵건일 것. 완전 무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100번. 자, 100번 봅시다. 여러분 또 이게 객관식 문제풀이. 자, 100번에 보시면은 보기 1번. 동일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제가 여러분 뭐라 했나요? 3년이요, 3년. 단변에 다 외우시죠. 동일 회사에서 같은 중학교 전학하면 안 돼. 전학을 하면 안 돼. 같은 중학교에서 3년 이상 개근을 해야지만 받는 겁니다. 3년. 그리고 두 번째, 신청일로부터 지금 1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틀렸잖아요. 신청일로부터 마찬가지로 3년이에요. 3년 이내에 3년 무사고여야 한다. 3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년이 좀 좋은 게 100번 보시면은 3년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1번, 2번이 틀린 걸 알아. 그리고 완전 무결. 3번도 불완전 판매가 연간 0%. 단 한 건에 그러니까 우수인증사는 설계사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죠. 단 한 건도 민원이 없어.
불안전 판매가 0%를 충족해야지 우수 인증 설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번도 역시 틀렸어요. 그러면 마지막 4번. 보험회사 및 설계사 전속 대리점의 계획에 적용한다. 이게 맞대요. 이런 거는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책을 한번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설계사고, 그 다음 파트 두 번째 손해보험 기초이론이죠. 이거는 이제 약간 성격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두 번째 뭐 섹션으로 넘어간 건데, 여기서는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없어요. 여기는 다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는 자, 여기 앞에 쭉 읽어보시고 옆에 이 보험 기능, 보험 가능 위험과 보험 불가능 이거 한번 가볼까요? 1번은 인적 위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다. 그리고 재산적 위험, 뭐 자동차 아니면 뭐 화재. 배상 책임이 뭘까요? 배상 책임은 음식물 배상 책임.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음식점에 갔어. 근데 배탈이 났어요. 근데 여름 되면은 막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름 되면은 막 집단 식중독, 막 어르신들 막 마을에 간에 100명 이상이 갑자기 복통해 하고, 어르신들 나이가 많은데 막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근데 이거 안심하시는 분들도 싫어할 수 있는데, 김밥이죠. 김밥. 여름 김밥 진짜 조심해야 돼. 계란, 특히 살모넬라균이라 그래서 전에 뉴스에도 이제 크게 났던 게 20대 건강한 여성이 김밥을 먹고 살모넬라균 때문에 갑자기 계란 먹고 나서 구토하고 쓰러졌어. 갑자기. 근데 사망했어. 이 실제 사건이에요. 근데 그분이 계란을 먹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럼 위험해. 이 여자가 몸값이 대단해. 막 의사야. 그런 전문직이야. 근데 그럼 시점 점주 입장에서는 그 계란 김밥 잘못 팔아서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은 음식물 배상 책임이라는 게 드러나요. 음식물 배상 책임. 그거 보험을 따로 가입해 놓으면은 거기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스스로 보호해야겠죠? 그게 바로 배상 책임이에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보험가입 대상의 위험의 특성.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 그러니까 동질적 위험이 뭐겠어요? 암은 흔하게 3명 중 1명이 암이니까 암에 대해서 보험 상품 많이 개발했었겠죠. 근데 뭐 루게릭병이야, 반대로. 루게릭병 들어오는 뭔가 같아. 근데 실제로 많지 않아. 그러면은 루게릭병을 암보험처럼 다르잖아요, 전혀. 암보험처럼 팔겠네, 루게릭병은? 아니죠. 그리고 뭐 교통사고는 흔히들 접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될 수 있지만, 번지점프 중에 사고다. 번지점프 중에 사고, 이런 거는 동질적 위험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번지점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알겠어. 그리고 우연적 사고. 우연이 있고, 필연이 있고. 출산. 여성분들 출산해서, 뭐 실비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약관들, 뭐 질병 수술 뭐 이렇게 해갖고 대표적인 면책사항이 출산 막 적어놓잖아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잖아요. 출산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연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보험사마다 상품에 따라 다 뭐 출산에 대해서도 제왕절개도 뭐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너무 이제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오션도 알고 가시면 되시고.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위험. 이 자동차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다 통계치가 있어야지 보험료를 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자연계에서 이상 변동이 아닌 손실, 보험회사가 감내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달이에요, 달. 자이언트 임팩트라 그래서 이 자이언트 임팩트가 지구하고 운석이 뭐 수십만 광년 전에 지구하고 운석이 충돌하면서 달이 생겼대요. 달. 지금 우리 밤에 달 떠 있는 게 그게 그 자이언트 임팩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이언트 임팩트, 그러니까 운석이 충돌하잖아, 지구가. 이게 보험이 되니까 안 되지. 보험사가 감당 가능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그 뜻이고,
확률적으로 측정 가능한 위험,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여야 한다. 하나도 안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보험의 기본 원칙. 자, 여기서는 또 이제 중요한 상황이에요. 위험의 분담 원칙.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이 보험이 뭐예요? 보험이 여러분 그 보험 기초를 이해하고 싶으면은 유튜브 같은데 저도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다 똑같이 얘기해요. 뭐 개라고 개. 예전에 개 모임이나 개 모임이라 그래서 개주가 돈 들고 튀었다라고 하는 그 개예요, 개. 그 개에서 보험이 유래됐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뿜빠예요, 뿜빠이. 보험이라는 게 뿜빠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2024년에 그 차량 돌진 사고 시청역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2024년에 이 사건에 대해 대부분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은 다 알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100억. 이게 시청역 근처에 시청역 그때 그 피해 입으신 9명이 사망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뭐 차도 많이 파손되고 해서 인도 위로 돌진하고 인도 위로 차량이 갑자기 인도를 쾅 덮치니까 인도에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다가 싹 한 방에 사망을 했던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자동차 보험회사에 가입했을 거 아니에요. 이 보험사가 그 유나가 광고하는 보험회사였는데 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이거 물어줘야 된다. 이거 10명 가까이 사망하고 돈이 얼마야. 이때 당시에 보험사가 추산했던 피해 규모가 100억이었어. 100억. 근데 이 사람은 보험 가입했죠. 그리고 한 수 더 떠서 운전자 보험이 이거는 김연아 선수가 광고하는 회사에 운전자 보험 가입했대요. 폭탄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 돈이 보험회사가 주는 돈이에요. 보험회사가 이 사망하신 분들한테 사망 뭐 다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자동차 보험 얘기하면은 뭐 휴업선이 뭐 많잖아요. 사망 위로금이니 뭐 강원래 선생님이 어떻게 됐어요? 강원래 선생님이 그때 오토바이 해서 20억 그때 이번엔 또 다른 보험사야. 이번에는 정주영 회장님의 보험회사가 20억 보상을 해줬잖아요. 여러분 20억도 그렇고 이 100억도 그렇고 이 돈이 보험회사 돈이에요? 아니죠. 이 보험 가입자들의 돈이죠. 가입자들. 보험 전국에 있는 수천만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다 줬어. 뿜빠이에서. 그 돈이 이 피해자분들한테 간 거예요. 이게 보험사 돈이 아니라니까. 이 돈이 다수의 동질적 위험이야. 이거를 여러분들 다 자동차 보험 많이 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거 차량 도치 내가 안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험료가 싹 다 올랐어. 진짜 열받는 거라니까 이게. 이 돈이 보험사 돈이 아니라니까. 이게 다 계약자 한 사람 한 사람 돈을 모아서 뿜빠기로 해서 줬어요. 이 100억 보험사에서 100억을 챙겨놓고 있다가 피해 생겼으니까 준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뭐 급발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고 이게 뿜빠이. 아시겠지? 이게 보험이에요, 보험. 왜냐면은 이 사람이 100억 이거 못 주잖아요, 이거. 일반인 100억 어딨어? 뭐 이재용 회장님도 아니고 다수의 동질적 위험으로 뿜빠이를 해줬는데 이 사람의 사고로 인해 전체가 다 피해를 봤죠.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이게 바로 위험의 분담이에요. 그리고 2번 봅시다. 2번 보면은 대수의 법칙. 자, 여러분 올드보이 이 대수의 법칙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너무 학문적으로 알려고 깊이 몰라도 돼요. 이거를 그냥 외우면 돼. 이 정의를. 대수의 법칙은 동일한 사실을 대량적으로 관찰을 하고 뭐 우연한 쭉쭉. 자, 중요한 거. 대수의 법칙은
동일한 사실. 대수랑 동일을 외워야 돼요. 대수랑 동일. 제가 문제 때 보여줄게요. 나머지 그리고 이득금지 실손보상 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이득금지의 원칙이랑 실손보상 원칙이랑 비례보상 원칙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유사한 개념인데 뭐냐면은 자 이게 유상무 개그맨 코미디언 유상무 씨가 대장암 3기 대장암 3기로 수술을 받았대요. 대장암 3기. 물론 대장암 3기라고 하면은 젊은 사람인데 암에 걸렸구나 했는데 물론 내 신체에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대장암 3기였어. 20대 때 보험 그 내시경만 했어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유상무 씨의 대장암 3기. 유상무 씨가 그때 당시에 30대? 대장암 3기였어. 그러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 20대, 30대도 대장 내시경을 해야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유상무 씨가 이제 공익이죠. 공익적 목적으로 치료비를 공유를 했어, 치료. 내가 대장암 3기야. 유상무 씨가 치료비를 얼마 쓴다를 공개했는데 그게 인터넷에 여러분 검색해서 나와요. 2,100만 원이래요. 2,100만 원. 근데 이 유상무 씨가 실비를 만약에 여러분 실비 다 아시죠? 실비를 가입했다고 하면은 2,100만 원에 준하는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2,100만 원에 비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2,100만 원 썼어. 그럼 2,200만 원이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실비이고 이게 바로 비례보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득금지의 원칙이 뭐냐면은 첫 번째 이득금지 원칙은 이 대장암을 걸렸다고 해서 이득을 보면 안 돼요. 그게 손해보험의 고유의 원칙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2,100만 원 썼는데 3,000만 원, 4,000만 원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쓴 실제 치료비에 비례해서 줘라. 이게 이득금지 원칙이에요. 근데 이상하다. 보험이 이득 보지 않나요? 여러분 그 정액보상이랑 좀 그 혼동을 개념이 있어요. 정액보상이 있고 비례 개념이 있어요. 비례. 정액과 비례. 이거 암 걸리면은 뭐 3,000만 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정액 그건 암 진단비 정액의 이득이에요. 정액. 그거는 별도의 개념이야. 이 정액이 뭐냐면은 암 진단도 그렇고 종신 10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반대 개념은 뭐냐면은 예전에 그 모 보험사 광고 중에 10억을 받았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굉장히 유명한 광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개념을 정액보험의 개념을. 이거는 그분이 종신보험을 가입했어요. 소아과 맞나? 의사 선생님인데 10억짜리 보험을 가입한 거 사망보험으로. 근데 월 보험료 200만 원을 한 번 내고 다음날 사망했어요.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것도 약간 조금 이제 이거는 전혀 실제로 10억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사기가 아니니까. 보험 사기 조작했죠. 아니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어. 이 사람이 이 소아과 의사가. 근데 급성 심근경색은 병명 중에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병이 있는데 흔히 심장마비 갑자기 예고도 없이 쓰러져서 심장 부여잡고 쓰러져서 사망을 해버리는. 여러분 소아과 의사가 보험 가입하고 10억짜리 종신보험 가입하고 10억 사망했어. 다음날 10억 줬어요. 그래서 이 광고가 탄생을 했죠. 레전드 광고. 전설은 아니고 이제 레전드 광고가 10억을 받았습니다. 소아과 배우자가 10억을 받아요. 10억을. 이게 근데 엄청나게 오래된 90년대인가? 당시 10억이면 아파트 몇 채.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정액보험이에요. 종신보험, 생명보험, 생명보험, 종신보험, 정액보험. 급성심근경색이 흔히 일어나요. 갑자기 뉴스에서도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심폐소생술 해갖고 살려내는 그런 기사 많이 보셨죠? 또 뭐예요? 야구 선수 중에 임수혁 선수 야구 그때 LG 트윈스 1루에
이 선수가 서 있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예요. 픽. 급성심근경색. 이게 급성심근경색. 야, 임수혁 씨가 쓰러져서 10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 사망했는데 이게 급성심근경색. 왜냐면은 그러니까 임수혁 씨 알았을까요? 급성심근경색 걸릴 줄? 소아과사도 똑같잖아요. 소아과사도 내가 사기쳐서 가입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죽을 줄 몰랐나? 보험 준 거예요. 이게 정신보험이에요. 이게 정신보험. 10억. 정액보상이고. 근데 손보는 이 개념이 없어. 손보는 이러면 안 돼. 손보는 비례야, 비례. 손보는 고유 영역으로. 왜냐면은 이게 자 마번입니다. 마번. 실손보상이 이상무 씨가 실제로 2,100만 원 썼어. 그럼 실손으로 2,100만 원에 준해서 줘라. 이게 실손보상. 다음 비례보상. 이게 지금 굉장히 다 유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돌이표처럼. 그래서 이 비례보상이 뭐냐면은 화재보험 있잖아요. 화재보험.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화재보험이야. 불났을 때. 이 화재보험 여러분 아파트 살잖아요. 그럼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비례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 정액보상. 야, 아파트 화재가 가정을 해봅시다. 정액보상이 된다고? 그러면은 아파트에다가 막 A보험사에도 불났을 때 화재보험 막 10억 가입하고 B 10억 가입하고 10억 가입하고 C에서 경비실에서 따로 아파트 단체보험 드는 게 있잖아요.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막 CD 막 여러 개 가입해. 불나 10억 40억 다. 대한민국 전부 없어지는 거야. 아파트 화재고. 야, 이거면 되냐고. 이게 아파트 불났을 때 10억 주는 보험이 있으면. 그런 거 없어. 어떻게 아파트 화재는 뭐냐면은 아파트가 화재가 일어났어. 사람 죽이는 좀 그러니까 아파트가 홀랑 탔어. 그러면 아파트 이 건물 아파트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상가 건물이 될 수 있고 상가 건물 아무도 없어. 근데 이게 건물이 한 10억짜리야. 그럼 10억짜리에서 10억짜리 전손이 돼서 전손. 빵. 쟤만 나와서 쟤만. 그러면은 이 화재보험이 뭐냐면은 A가 10억 가입하고 B, C, D 10억 가입하잖아요. 넷이서 야 뿜빠이러래. 2.5억. 넷이서 공통 부담해서 10억을 만들어줘요. 이게 비례보상이에요. 또 다른 비례보상이 뭐냐. 일배책 중에 남편이 가입하고 배우자가 가입하고 아랫집 누수 생겼어. 이것도 비례보상. 진짜 대표적인. 뭐 운전자 보험도 비례보상. 뭐 예를 들면 끝이 없어. 여러분 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정액보상과 비례보상이 뭔지.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문제를 볼 건데요. 앞에. 스스로 볼 수 있는 거는 다 건너뛸 거예요. 자, 145번 봅니다. 145번. 여기서 동일한 사고를 대량으로 관찰할 경우 사고 확률 법칙과 관련해 깊은 보험 기본 원칙은 대수의 법칙. 제가 아까 앞에 대수의 법칙 얘기 들었잖아요. 보험의 기본 원칙 중에서 The Law of Large Numbers. 동일한 사실을 대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경우 우연한 발생의 비율의 확률 추측으로 예측. 법칙이라고 하면은 뭐 마샬의 법칙, 또 뭐라고 해야 되지? 만유 인력의 법칙, 그런 법칙이에요. 만유 인력의 법칙, 대수의 법칙, 뭐 파레토의 법칙. 자, 여기서 이 문제를 봐봅시다. 이 문제를 우리는 맞추기만 하면 돼. 이 법칙이 뭔 법칙인지에 대해서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대신에 문제는 맞춰야 되잖아요. 동일한 사고를 대량으로 관찰할 경우, 자,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거는 동일이라는 단어예요. 동일. 이 동일. 여러분, 문제에서 이거 값 가리고 보면은 엄청 어려워. 딱 보면은 이게 뭐지? 대수의 법칙, 넥시스의 법칙, 적합성 원칙, 비례보상 원칙.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외우냐면은, 여러분, 기계적 암기예요, 기계적 암기. 암기 싸움. 이걸 어떻게 맞추냐면은, 동일이라는 키워드를 외우고, 대수라는 키워드를 외우세요. 내 머릿속에 대수와 동일을 외우고 있잖아요? 정답에 바로 1번을 딱 찍어야 돼요. 동일한 사고, 대수의 법칙. 동일한 사고, 대수의 법칙. 근데, 어떻게? 너무 외우기 어려워.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진짜, 내가 왜 보험 1타 강사인지, 다른 유료 강의 때는 못 들은 얘기들을 다 들을 거예요. 왜냐, 나는 1타 강사니까. 다른, 어디 가서 뭐 무료든 유료든 강의 들어봐야 누가 이렇게 강의하나. 자, 올드보이. 영화 올드보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이 OST가 너무, 미도의 법칙, 미도의 테마, 대수의 테마, 그리고 우진의 테마가 있어요. 대수는, 미도는 강혜정 씨, 최민식 선생님, 누구지? 기억이. 자, 이름이 뭐였더라, 그분이? 아무튼, 넘어갈게요. 최민식 씨, 죄송합니다만, 우진이라고 하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올드보이 스토리가 뭐야? 아버지고 딸이고, 여기는 동창이었잖아요. 근데, 갇혔어, 최민식 씨가. 최민식 선생님이 갇혀서,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 그래서 대수였거든, 이름이. 그 중에 나와요. 근데, 맨날, 이 우진이라는 인물이, 군만두만 막 15년을 먹고 탈출을 하죠. 올드보이. 영화 올드보이, 작품성은, 글쎄요, 저는 그냥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이 세 곡. 라스트 왈츠, 올드보이, 그리고, 크라이시스 오브, 위스퍼스 오브 크라이시스였나? 대수. 맨날, 군만두만 먹었다. 대수의 법칙. 동일하게 매일 군만두를 먹었다. 이렇게 외워요. 대수의 법칙이 뭐냐면은 맨날 동일하게 사고를 대량 관찰. 동일. 이게 단어가 안 바뀔 거예요, 절대. 동일, 대수. 이 오대수가 매일매일 군만두를 먹어서 너무 열받아갖고 거기서도 막 항의를 해요. 계속 군만두만 갖다 주는 게 밥을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싶은데 맨날 군만두만 먹었대. 이 올드보이 영화에서. 오대수가 맨날 군만두를 먹었구나. 145번 딱 보면은 동일한 사고 하면 바로 이제 대수로 딱 답을 찍으면 돼요. 특히 정답. 자, 그리고 148번. 148번이 보험의 기본 원칙 중 손보의 고유의 원칙. 자, 여러분, 이것도 외웁시다. 이거 되게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래요. 보험을 뭐 공부할 때 그래도 보험이라고 하면은 보험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고 있는 거. 지금 보험의 기본 원칙 중 손보 고유의 원칙. 여기서 또 키워드 똑같아, 원리가. 키워드 싸움. 우리가 외워야 될 키워드는 손보 고유의 원칙. 그래서 이득 금지. 제가 아까 무슨 얘기 계속했어. 이 10억 이거는 내가 납부한 월 보험료가 200만 원 냈다니까. 이 소아과 의사가 돈을 많이 버나 봐. 그래서 월 200만 원씩 냈어. 근데 200만 원 내고 10억을 받았다니까요. 이거는 뭐 로또라는 편은 좀 심하니까 사실 사망했는데 돈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누가 10억 강원래 씨 20억 하고 평생 휠체어 타는데 20억. 에이, 너 20억 받을래? 평생 뭐 한 번씩 마음에 하길래 누가 돈을 선택하는 내 두 다리 멀쩡한 게 훨씬 낫지. 어쨌든 이건 이득을 본 거예요. 생보에서는 이득을 봐. 생보는 이득을 봐요, 실제로. 근데 손보는 짤 없어요. 손보는 이득 금지 원칙 적용해놨어요. 왜냐, 아파트 화재인데 이직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전국에
불바다 되게 뭐 북한 불바다야. 그래서 우리가 꼭 외워야 될 키워드 손보 고유의 원칙은 이득 금지의 원칙이다. 자, 너무 이것도 강사님 이거 어떻게 외워요? 자, 여러분 제가 야구, 축구 둘 다 좋아해요. 야구, 축구를. 근데 저는 한참 야구를 많이 봤을 때가 당연히 축구는 이제 박지성 선수고 야구는 류현진 선수가 다저스에 있었을 때가 류현진 선수 대단했어요. 정말 야구 에이스였어요. 에이스. 와, 근데 이 다저스 LA 다저스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LA 다저스 국적세고 웃겼어요. 국민들의 팀. 근데 다저스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 팬들 야구 돔에서 팬들이 항상 그 응원 구호, 이 영미권은 이런 그 구호를 좋아해요. 영미권은 Let's go Dodgers, Let's go Dodgers. 이 3단치 박스인가? 이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영국 프리미어리그 보면은 또 Let's go 또 이걸 많이 해요. Let's go, Let's go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 그 미국 영미권 사람들. 근데서 여러분 지금 토트넘 하스퍼의 손흥민 선수잖아요. 박지성 선수를 바로 이어서 하는 이 손흥민 선수가 똑같아. 이 팬들이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데 똑같이 구야. Let's go 소니. 원래는 손흥민 선수가 이름이 손흥민이잖아요. 근데 손이라고 하면 Let's go 손 하면은 너무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영미권 사람들은 Let's go 소니, Let's go 소니 항상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거예요. 근데 Let's go 소니 여기에 단어가 다 들어있어. 고유, 손보, 이득금지.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이 이득금지 원칙이다. Let's go 소니. Let's go 소니를 외우셔야 돼요. Let's go 소니. 자, 148번. 보험 기본 원칙 중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자, 봤어 문제를. 그러면은 손보, 고유, Let's go 소니. 이를 찾아. 이득금지 원칙. 바로 1초 만에. Let's go 소니. 손보, 고유, 이득금지. 딱 이렇게 해서 바로 제가 아까 그때 고돌이 말했죠. 고돌이. 이게 피 껍데기. 이거는 다 맞추셔야 돼. 떠먹여주는 여러분 합격하려고 떠먹여주는 선물 같은 문제야. 이런 것만 다 합쳐서 60점 넘길 수 있어요. 이런 것만 잘 쓸어 담으면은. 그리고 152번 이게 화재 불났을 때 1억 건물 자 5천만원 손해시. 야, 이게 아까 불났을 때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가 형제예요. 형제. 이거는 정답이 이득금지의 원칙, 그리고 실손보상 원칙, 비례보상 원칙. 이 삼형제는 세트예요. 세트. 이실비요. 이실비. 디스이스 실비요. 디스이스 실비. 제가 아까 말했죠. 유상무 씨가 2,100만원을 탔어. 여러분 실비가 뭐예요? 실비 뭔지 실비 그 병원 갔을 때 가면 나오는 건가? 유상무 씨가 2,100만원 탔어. 2,100만원 쓰고 2,100만원 탔어. 이게 실비예요. 디스이스 실비. 이실비. 디스이스 실비로 외워야 돼요. 디스이스 실비. 이거는 삼형제예요. 삼형제. 삼형제가 C, E, F, 디스이스 실비, E 실비 앞에 보면은 이득금지, 실손보상, 비례보상. 이거를 세트로 외우세요. 얘네는 삼형제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시간. 어이구.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할게요. 언제 이 유튜브를 구독하게 되느냐? 이 유튜버를 정말 응원하고 싶을 때.